며칠 전에는 헬로윈이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이 살짝 풀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지. 가게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로 더욱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개인들이 우찌해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산의 신규 확진자가 28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00명대가 넘었는데 조금 대별되는 수치여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부터 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는 오늘 2,400명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추세를 접어들었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건 부산은 아직까지 안정세인 숫자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28명 중에 접촉자는 24명, 감염은 불명 사례는 4명이고요.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발생한 사상구의 종교시설, 학교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서 계속 누적대로 확진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사상구 종교시설에서는 2명이 추가로 확진돼 8명이 확진되었고, 남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2명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2명이 추가되고, 그리고 이전에 부분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연제구 요양병원에서도 3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 보면 총 5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뭐 부산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가 이를 보기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5일간 전국이겠지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가 300명에 근접한다는데 이거 좀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전국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은 학생은 총 1,487명인데 일평균 297명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까지 역대 수치로는 최다 기록이지만 문제는 이게 최다 기록이 더 높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미접종자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확산세는 더욱더 늘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교 당국, 일선 당국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마스크 쓰기라든지 방역 수칙을 지키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헬로윈 대회에 혹시라도 이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아직 확진자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지나야지 좀 이게 확실하게 좀 전파가 됐다 안 됐다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변이 우세종이 델타종인데 델타종이 이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잠복기가 상당히 짧은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할로윈 데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서 아마 할로윈 데이의 어떤 영향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오늘 2,400명의 숫자는 할로윈 데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방역 수칙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전 국민들이 조금 좀 느슨해졌다 부분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할로윈 데이 때의 영향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확산이 될까가 이번 새로운 거리 재편된 일상적 완화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2,400명 나왔다고 해서 이게 헬로윈 데이가 반영된 게 아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반영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3,000명, 4,000명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5,000명이 이대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늘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잘 추이를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 단계 회복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접종 완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접종 완료자의 이제 감염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까지 가는 데 대한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접종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백신들은 확실하게 미접종에 비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60% 이상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중증, 심각하게 병이 되거나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90% 이상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95% 정도가 이 미접종자에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의 예방 효과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의 통계로는 접종 완료자의 중증 위험률, 사망률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부분도 10분의 1, 그러니까 10% 정도, 5% 정도도 전체 확진자의 수가 작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000명, 2,000명일 때는 5%가 100명, 200명대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게 5,000명이 된다면 1,000명 이상의 중증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는 이러한 단순한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는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항체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왜냐면 부스터샷 필요하신 분들. 근데 부스터샷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속하게 부스터샷이 지금 접종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항체가가 예방률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요양병원 같이 어쩔 수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감염이 이렇게 확산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부스터샷이 무조건적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만다기보다는 조금 이게 순차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정해진 원칙대로인 그 기존의 백신들은 얀센을 제외한 나머지 백신들은 6개월의 간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부스터샷에 대한 또 막연한 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밸런스라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접종은 무조건 빨리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원칙대로 접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순차적인 접종은 지금 백신은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부스터샷이 시작된다면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가 매일 확진자 수 확인하는 게 그 하루의 일상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새 방역 체계에서 확진자 규모를 7일 이동 평균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면 월, 화에 비해서 훨씬 수요일이 증가되는 이런 그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검사 이후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 검사자의 숫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수목금토가 올라가고 1월 화가 숫자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계를 그렇게 되면 한 주를 평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로 좀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통계를 제시하고 일일이 통계를 제시하는 것도 역시 두 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두 개를 다 동시에 좀 우리가 방역 원칙에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먼저 이제 위드 코로나 한 나라들의 소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는데 네덜란드는 이제 위드 코로나 다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소위 그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가 늘게 되면 아무리 중증도 이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자도 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흔히 그냥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중간에 일정 기간 동안 완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나 기타의 나라들도 중단했던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정 기간 두다가 또 안정화되면 다시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부산 시민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좀 이렇게 그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방금 김종현 아나운서가 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들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뭐 우리는 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좀 뭔가 주의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제 시내에 갔더니 KF94 마스크가 100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적은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마스크는 이런 전 방역 시스템에 상관없이 꼭 개인적 마스크는 필수라고 한동안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손을 잘 씻고 백신 접종을 꼭 하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야지 우리가 성공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단계적 거리 방역 완화에 저희가 안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촉가 필요합니다. 네. 마스크 쓰십시오. 예, 올 여름까지만 해도 그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얇은 거를 좀 패셔너블하게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